좀 고민이긴 한데 잘하면은 여기서부터 올릴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섹션 21. 그래서 quotient field 5번 인티그럴 도메인. 자, 그래서 nz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쓸게요. nzqrc. 네. 그리고 뒤에도 더 있지만 생략할게요. 필드가 깨지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만 유일하게 해석하기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 오늘의 관심사는 거기 딴 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G에서 Q. 그래서 이거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론을 개발한 거거든요. 무슨 방법론이냐면 쿼션트 필드라고 하는 방법, 그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인테그럴 도메인으로부터 쿼션트 필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론을 개발했는데 메소덜러지가 중요한데, 근데 메소덜러지만 있으면 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 사실 제너럴라이즈 해갖고 이런 걸 만들었다 보니까 그걸 써먹어야죠. 제너럴라이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모르는 걸 들고 올게요. GP. 그러니까 사실 이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수학 정수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ZN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수론이란 말도 안 쓰고 사실 수론이라 그래요. 넘버 theory라 그러는데. 아무튼 CN이라고 써요. 시클릭 그룹 오더 N. 근데 이제 대수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기호가 이제 분야마다도 좀 다른데 진짜로 이걸 하고 싶으면 이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G마 대 NG라고 하겠죠, 차라리. 그리고 이제 대수에서는 아예 없어요, 대응하는 개념이. 그래서 아예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GP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거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캐릭터리스틱 제로짜리 이상한 링이에요. 그래서 정의만 써놓으면 A0 더하기 A1P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P의 N승 익스펜션이 무한히 갈 수 있지. 플러스 땡땡땡 AI in 그리고 여기서도 대수에서는 우리가 GP라고 쓰거나 또는 FP라고 썼던 거를 약간 혼용했는데 이제 수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FP라고 쓰죠. 사실 이거 두 개는 좀 컨텍스트가 다르긴 한데 얘는 필드인 걸 강조할 때 쓰는 거고 얘는 링인 걸 사실 이거 일부죠. 일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기호가 다르긴 한데 얘는 필드인 게 나름 중요해서 FP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블라블라 더 있지만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링에 그냥 모르는 거. 근데 이거에서 이 안에 얘는 이거 저거랑 좀 달라요. 이 안에 사실 G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해석하기예요. 이게 해석하기 이거 그 해석하기는 컴플리션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도 해석하기고 이게 이제 P-헤딩 넘버라고 불려요. P-헤딩 넘버 몰라도 돼요. 근데 그거에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게 쿼션트 필드면 그게 QP예요. 뭐 그 뒤에 또 QP에서 QP 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CP가 나오고 이거는 QP 바의 해시고 이게 일단 여기서 끝이죠. 뭐 이런 류의 작업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는 감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감이 충만하거든요.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얘는 감이 있는데 이건 감이 없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정의를 배워도 감이 없거든요. 처음에 물론 익히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생기지만 근데 그거를 감이 없는 것도 이제 저런 일반적인 방법론을 해갖고 막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잊어버리세요. 싸그리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이건. 그냥 주워 듣고 마시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잡소리 그만하고 자, 그래서 컨스트럭션 해서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책이 이 부분이 그렇게 프랄라이가 그렇게 잘 써 있지 않아요. 그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컨스트럭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프로퍼티라는 걸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준이 좀 높은 책은 보통 이걸 데피니션으로 삼아요.
이걸 데피니션으로 삼고 컨스트럭션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existence를 하는 거죠. existence. 근데 우리 책은 약간 애매하게 썼거든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데피니션으로 삼았고요. 왼쪽을. 그리고 이쪽을 theorem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얘인데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좀 어설퍼요. 그래서 제 생각에 플랄라이는 증명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은데 뭐 일단 좋습니다. 완벽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흐름만 아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완벽해요. 근데 약간 마무리가 어설픈데 뭐 혹은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도 모르죠. 저는 마지막 부분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코롤러리 부분에서.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첫 번째 스텝은 일단 인테그럴 도메인 D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F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set theoretically set으로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정의해서 플러스 곱하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구조가 필드가 된다는 걸 증명하고 이 부분은 이제 티디어스하죠 사실은. 제일 근데 뭐 중요하긴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뭐 아주 정확하게 안 적고 대충만 적으면 D가 그러니까 사실 set theoretically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포함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inject라고 많이 하는데 inject 한다. D가 F 안에. 근데 나중에 이것도 abuse 할 거예요. 그냥 abuse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abuse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inject가 맞아요. 그러니까 안쪽에다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D는 D고 F는 F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요렇게 쏘는 거죠. 쏴갖고 이 안으로 이렇게 쏙 이게 인젝트인 거죠. 이게 모노모르피즘이지 그게. 그쵸. 네. 그러니까 D에서 F로 가는 걸로 보면 모노모르피즘인 거고 여기 코도메인을 제한하면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텝 1. 자, 그래서 먼저 S라는 셋을 정의하는데 이건 애독하긴 한데 그냥 썼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건 애독하게 쓴 이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자를 거거든요. 자르기 전 단계라서 그냥 애독하게 이름을 냅뒀고 A, B인데 기본적으로는 인테그럴 도메인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는 틀린 말이고 그냥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해요. 이거는 그룹이기도 하지만 일단 세테리틱 원리만 고민하는 거니까 고려하는 거니까 A, B가 각각 도메인인데 조건은 하나 다른 게 유일하게 다른 게 뒤에 거는 0 되지 말아라. 요건 0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미 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B분의 A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건데 이걸 염두에 두는 건데 그 정확히 말하면 이미 다 보셨으니까 이 셋에다가 나중에 내가 equivalence relation인 틸다를 주고 그거의 equivalence 클래스를 저렇게 정의할 건데 뭐 또는 이렇게 정의할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F를 또는 이제 저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F를 만들 거니까 F에 의존하는 개념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뭐 어떻게 쓰든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 뭐 네 개는 다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일단 S를 저렇게 정의한 뒤에 이제 데피니션이 여기다 뭘 정의하냐면 21.1에서 A, B하고 C, D가 이퀴벌런트 하다는 걸 by definition으로 뭘 잡냐면 A, D는 B, C다. 이렇게 바깥쪽 곱한 거랑 안쪽 곱한 거. 뭐 느낌은 이거예요. 제가 맞는 말이 아닐 때는 이렇게 이거 코테이션을 쓰죠. 더블 코테이션. 네, 대충 쓰는 거예요. D분의 C.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그걸 그냥 정의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로 삼아버리면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로 D에 있는 엘리멘트들이니까 이건 D에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건 in S에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름도 심지어 이퀴벌런트라고 했어. 그 이유가 렘마가 있어야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거죠. 렘마 21.2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 중요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거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저게 이제 중요한 게 자, 물론 저 내부에서도 트랜지티브가 중요한 거지만 일단은 요 tilda가 is an equivalence relation on S다. 원래 reflexive, symmetric, transitive 이렇게 세 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transitive가 엄청 중요하다. 이게 모든 거다. 사실상. 그래서 transitive를 그러면 이제 보일 건데 제가 이제 이 당시에 처음 들을 때는 아직 감이 안 오셨을 수 있어서 뒤에를 먼저 땡겼다 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지금은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transitive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A, B하고 C, D가 되고 C, D하고 책에 RS로 나와 있는데 뭐 그때야 이제 책 보시는데 편하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책하고 똑같이 노테이션 맞춰요? 아니면 A, B, C, D, EF로 가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책 똑같으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EF 한번 가보죠. 이거 책이랑 달라요. 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A, B가 EF랑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같다. 실제로 같다. 저 트랜지티브 나머지는 해보면 당연하고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그럼 이제 첫 번째 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AD는 BC가 나오고 여기는 CF는 DE가 나오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정말 과연 그러면은 AF는 BE가 되느냐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AF 근데 내가 지금 A 뭔가 D는 있는데 F가 없으니까 양변에 F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DF는 BCF가 될 거고 제가 이 부분은 저기서 생략했었죠. 네, 그냥 결과만 얘기했었는데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보면 뒤쪽에서 보면 여기 CF는 또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B가 아직 안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 B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증명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BDE가 나와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 이제 순서만 바꾸자고요. 지금 여기서 AFD라고 쓰는 요 과정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간 거냐면 커뮤터티비티가 들어갔죠. 인테그럴 도메인인 것 때문에 제로 디바이저는 아직 안 썼고 그래서 지금 요거랑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커뮤터티비티가 똑같이 들어갔죠. 여기 넘어올 때도 똑같이 커뮤터티비티가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였는데 B, E, D 해갖고 순서만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에서 끝을 갔을 때 내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D가 가운데 있는 게 문제가 왼쪽으로 빼든 오른쪽으로 빼든 그건 상관없는데 아무튼 한쪽으로 빼야 캔슬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오른쪽으로 뺐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지워야 되는데 그럼 지우기만 하면 이게 나와요. 그럼 과연 지울 수 있느냐 이거 가능하냐 라고 물었는데 가능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D는 이쪽에 있으니까 얘는 애초에 첫째 0이 아니고 그거야 뭐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건데 제일 문제가 되는 파트는 뭐냐면 D가 인티그럴 여기서 이제 노 제로 디바이저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썼어요. 커뮤터티비티도 썼고 노 제로 디바이저 이 파트도 두 개 다 썼어요. 그래서 노 제로 디바이저니까 right cancellation이 되는 거죠. 뭐 right든 혹은 left든 지금은 right를 쓰긴 했어요. cancellation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얻어졌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테그럴 도메인이 아닌 경우가 제로 디바이저는 없는데 그러니까 넌 커뮤터티브 링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커뮤터티브 링을 가져왔는데 뭐 G6처럼 제로 디바이저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제가 동영상에서 안 했던 얘기를 좀 하면요. 저는 이제 결과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공부해온 게 있어서 지식으로서 TMI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는 저도 뭐 책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써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뭐 다 일일이 외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무의미하죠. 외우면 안 되죠. 외우는 거야말로 대단히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뜯어봤을 때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기지? 하고 이제 뜯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트랜지티비티에서 문제가 생기는 정도는 감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감이 그러니까 뭐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스텝 지금 1을 하고 있는 건데 스텝 1, 2, 3, 4 중에 1, 2, 3, 4 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혹시 이 티디어스한 스텝 3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스텝 3 증명을 하나씩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3에서도 딱히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 4에서도 딱히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 2에서도 딱히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 저는 그래서 3이 안 되길래 2인가 하고 2를 봤는데 이게 또 딱히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에서 걸려. 그러니까 첫 스텝부터 막히는 거죠. 첫 스텝에서 막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이렇게 초반부터 막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막판에 막힐 수도 있고 초반에 막힐 수도 있는데 수학은 논리의 과목이니까 초반에 막히면 뒤에 얘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이런 맥락에서 애초에 인테그럴 도메인이란 게 개념이 생겼구나 하고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인테그럴 도메인은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로 디바이저가 있으면은 피곤한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인테그럴 도메인이라는 개념은 이미 있고, 그러니까 인테그럴 도메인의 경우에 걔가 그러니까 사실 G에서 Q로 가는 걸 보면 필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얘가 너무 좋아서 운 좋게 된 건지 아니면 이 방법론을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링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했는데 일반적인 링에서는 안 되고 인테그럴 도메인 그치 그럴 수도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코션트 필드라는 개념을 정의하다가 막히는 부분을 이제 조건을 줘갖고 인테그럴 도메인을 정의했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접근이네요. 네.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접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 접근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했던 게 원래 정답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1, 2만 있으면 어느 쪽이든 다 정답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는 예가 너무나 무수히 많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한 예가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예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예를 하나의 클래스로 따로 정의를 할 필요가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일리가 있고 수철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철님 말씀하신 거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궁금한 게 네. 이거 막 레퍼런스 여기는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네. 어떤 책에서 근데 레퍼런스가 있을 필요가 왜 있어요? 지금 이 프랄라이 책이 애초에 셀프 컨테인드인데 역사가 궁금해서. 어느 부분에서요? 역사가 궁금해서요. 아 역사가 궁금해서 어떤 맥락에서 처음 나왔을까 뭐 그런.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런 거는 수학자들은 히스토리를 책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보통 구전해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수학사 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수학자들은 써도 좀 간략하게 그냥 한두 줄, 몇 줄 써놓고 지나가죠. 근데 수학 책에는 왜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레퍼런스 뒤에 있어요. 보통은 있어요. 이 책이 없는 것 뿐이지. 아 그래요? 이 책이 없어요? 예. 보통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레퍼런스라는 표현도 물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엄청 많은 책도 있거든요. 막 레퍼런스 수십 권 막 달린 것도 있고요. 뭐 한두 권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저자 취향인데 아니면 이제 further reading 그러니까 이 책은 기초고 이 다음 책으로는 이런 걸 읽어라 이런 책도 있고 뭐 그건 저자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수학책에 레퍼런스가 없다는 건 편견이에요. 저는 오히려 수학책에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연히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했던 얘기를 좀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저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정말 어디가 문제지 하고 찾다가 그래서 제가 설마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아닐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1단계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이퀴벌런스 여기가 깨져요. 실제로 따져보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부터 안 돼요. 여기서 깨져요. 이게 폴스거든요. 인테그럴 도메인이 아니면 D가 인테그럴 도메인이 아니면 그냥 벌써 이게 폴스예요.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트랜지티브가 폴스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죠. 처음에는 저도. 플렉시브도 커뮤니티브가 안 되니까 안 되지 않나요?
잠시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인테그럴 도메인이 아닌 것 중에서 어떤 걸 했냐면 제로 디바이저인 케이스를 찾았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거기가 깨질 수 있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인테그럴 도메인이 아닌 방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제로 디바이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만약에 커뮤터티비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그때는 리플렉시브부터 깨지죠. 예. 만약에 두 개 다 안 되면은 뭐 두 개 다 깨지는 거고. 예. 그리고 참고로 말을 잘못했는데 리플렉시브 깨지는 게 아니고요. 저도 헷갈렸는데 시메트릭이 깨지는 거죠. 리플렉시브는 A하고 A 자기 자신이에요. 예, 시메트릭이 A, B가 관련 있으면 BA가 관련 있다 했잖아요. 예, 예. 시메트릭이 깨지는 거죠. 예. 이때는 저게 폴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예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그거 발표할 때 이거 테이블 그리다가 그냥 말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B분의 A 이미 여러 플렉시브 맞지 않아요? 네? 애초에 여기 책에 A, B는 A, B와 같다의 정의가 네? 지금 정의하기를 그 양쪽으로 곱해서 같은 걸로 했으니까 그때 커뮤니티브가 작동하잖아요. 지금 어디 얘기하시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21.2 렘마의 플렉시브 리플렉시브요, 네. 리플렉시브에서 그런가? 잠깐만요. 이게 맞네요. 예, 맞네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네네, 맞아요. 네네네. 제가 착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리플렉시브가 AA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실수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 그러네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아닌 것도 아니고 두 개 다 문제가 생기네요. 정확하게는. 두 개 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A, B하고 A, B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A하고 할 때 이거는 뭐 당연히 성립하지 않냐 이런 종류의 논리였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거 이제 동치 조건 적어 보면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니까 A, B는 DA니까 그쵸 여기서부터 깨지죠. 이건 제가 착각했던 거고. 예, 그쵸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예. 굿 좋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했던 걸 좀 보여드리면 A, B인데 A는 그러니까 B는 0이면 안 되니까 1부터 시작하고 A는 0부터 다 되니까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예로 처음에 생각했었냐면 G6 얘가 인테그럴 도메인이 아닌데 지금 이걸 제가 인테그럴 도메인은 아니지만 억지로 뒤로 잡고 이 컨스트럭션으로부터 F를 만들어내는 요 컨스트럭션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랬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스텝 1, 2, 3, 4 중에 저는 한 3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문제 없어요. 2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4는 뭐 theorem이니까 사실 4는 그치 뭐 4에서도 문제가 생기려면 생길 수는 있는데 사실 4에서는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사소하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미 1, 2, 3 중에서 문제가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랬죠. 3에도 문제가 없고 2에도 문제가 없고 그랬더니 1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이거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문제가 걸리는 거를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 가르칠 때는 좀 약간 어쩔 수 없는 측면에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바닥부터 쌓아나가는데 실제 수학자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길지 혹은 문제가 안 생길지 부딪혀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발견하는 게 먼저고 그걸 이제 그 바닥부터 쌓아나가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도 이게 어디가 문제 생겼는지 논리 따라가면 물론 할 수 있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바로 부딪혔어요. 어차피 논리인데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써놓고 얘는 0은 아니어야 되니까 1, 2, 3, 4, 5인데 제가 자리를 좀 뛸게요. 해봤더니 여기는 좀 공간이 필요해. 2, 3, 4, 5 이렇게 해갖고 그럼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B의 이퀴벌런스 클래스 이거였었어요. 근데 그냥 저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저렇게 분수 형태로 쓸게요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된다고.
사실은 해보니까 아니었지만. 그래서 일단 다 써볼게요. 1분의 0,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1분의 5. 당연히 자연수는 정수는 이렇게 1분의 뭐 n 하면 1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다 성립한다면 말이에요. 다 성립한다면 저는 설마 이큐런스 클래스가 안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얘는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5분의 0 해갖고 어디까지? 5분의 5까지.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같은 게 엄청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프로블레매틱해서 G6에서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false예요. 사실은 이거 틀렸어. 사실은 틀림. 그렇지만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갔고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케이스부터 보면, 그러니까 G는 문제 없어요. 우리는 G는 인테그럴 도메인인 거 알기 때문에 얘는 문제 없거든요. 근데 G는 무한계가 되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테그럴 도메인이 그러니까 심지어 필드인 G5를 가져오죠. 그때는 여기는 문제가 없거든요. 일단 되는 케이스부터 보죠. AB가 있으면은 얘는 0, 1, 2, 3, 4 얘는 1, 2 사실 저거를 굳이 벌릴 필요가 없긴 하지. 일단 좀 골고루 띄워놓을게요. 1, 2, 3, 4 이렇게 해갖고 얘는 1분의 0,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이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사실은 1분의 1이 되는 케이스니까 이 경우는 1분의 1이나 2분의 2나 3분의 3이나 4분의 4나 다 같을 거예요. 네, 그러길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데 이제 이상한 링에서는 이제 모르는 거지만,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지그재그 곱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안 쓸 거예요. 뭘 안 쓸 거냐면, 예를 들면 2분의 1을 원래 여기 써야 되잖아요. 근데 비우려고요. 사실 얘는 쓸 필요가 없어. 비슷한 이유로 1분의 0도 2분 이거 어차피 0이거든요. 3분의 0도 4분의 0도 어차피 0이라서 이런 것도 다 리던던트예요. 리던던트한 걸 제가 다 뺄게요.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뭔가 서로 소인 것들만 남겠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2분의 2는 필요 없고, 2분의 3 필요하고, 2분의 4 필요 없고, 3분의 1 필요하고, 3분의 2 필요하고, 3분의 3 필요 없고, 3분의 4는 필요하지. 그리고 4는 4분의 0, 4분의 1 필요하고, 4분의 2는 필요 없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3 필요하고, 4분의 4는 필요 없어서. 자, 체크는 다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럼 몇 개가 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부터 내가 quotient field of G5를 만들었더니, 뭐 연산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얘는 이제 원래 5개짜리였는데, 얘는 몇 개냐 방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짜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 없죠? 아마도 맞을 겁니다. 네. 그 콘스턴트 필드의 양쪽으로 그 절대값 기호 같이 붙인 건 뭐예요? 그냥 어떤 셋이 있을 때 셋의 오더요. 오더. 네. 그래서 오더가 이제 5개짜리였는데 12개짜리로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선 서로 이제 이런 거하고 예를 들면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역수 관계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안 쓴 하나만 써보면 사실은 제가 안 쓴 2분의 0 같은 경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지. 2분의 0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거는 얘랑 겹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센스로 해갖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다 쓰진 않겠지만 이걸 좀 지우고 제가 저걸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얘도 이제 뭐 0인 거는 필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분의 1 뭐 해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어디는 비어있고 어디는 안 비어있고 해갖고 뭐 예를 들면 5분의 4는 들어올 거고 뭐 이런 걸 막 적었어요. 적은 다음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2 더하기 1은 3이 나오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하필이면 G6가 아주 크리티컬해서 2는 당연히 1분의 2 더하기 이게 이제 좋은 레프레젠터티브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건 당연히 될 거다. 문제 없을 거다.
제가 지금 연산도 안 해놓고 지금 사실 스텝 2를 이미 다 얘기한 다음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계속 진행할게요. 제가 이걸 찾아내게 된 계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2분의 1, 1분의 2라고 하는 거는 넌제로, 여긴 제로 디바이저가 있어서 2, 3은 6, 이게 0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3분의 0이랑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착각했던 거는 저게 그러니까 사실은 1분의 2라고 썼지만 사실 1분의 2도 필요가 없는 거야. 3분의 0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필요 없다고 봤어요. 리던던트 그런 식으로 해보면 이것도 리던던트 하고요. 이것도 리던던트 하거든요. 얘는 2분의 0이랑 같고 얘는 4, 30이니까 이렇게 같아요. 나 이건 안 돼요. 나 얘는 다 죽고 요렇게가 나머지가 살아남는다고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그러면 3 어쨌든 간에 3은 저 논리에 의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0이랑 같아야 되고 3은 0이랑 같아야 되고 1은 진짜 1이랑 같아야 되고 2도 0이랑 같아야 되니까 0 더하기 1이 0이 되는 이상한 일이 이건 안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죠. 뭔가 잘못됐다. 이게 제가 눈치채게 된 계기예요. 여기서 눈치를 챈 거죠.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논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직관으로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일러조차도 예를 들면 무한급수에서 수렴하고 이런 게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뭐 잘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무한급수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그마 a n 뭐 n은 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rearrange를 해갖고 예를 들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해갖고 이거 쭉 하면 이거 ln2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러니까 요거를 위치를 다 바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나씩 반복되는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 억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1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를 끌어오면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원래 제가 얼마인지 값은 모르는데 이거보다 커지거든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네? 뭐라고요? 수렴은 하는데요? 네 수렴 이거 수렴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네 수렴하고 값이 다를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건 해석학으로 넘어왔는데 해석학에서 시그마 AN이 있는데 절대값을 한 개 수렴하면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한 거는 무조건 수렴하거든요. 요럴 때를 갖다가 absolutely converge 절대 수렴한다 그래요. 그리고 시그마 AN은 수렴하는데 역은 성립 안 해요 이거. 역은 성립 안 하는데 이건 수렴하는데 but 시그마 이렇게 절대값 취하면은 발산해요. 그런 경우를 수렴은 하긴 하니까 conditionally converge 한다 그래요. 조건 수렴. 그래서 수렴도 두 가지예요. converge 할 때 absolutely converge 하느냐 아니면은 conditionally converge 하느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거 다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면 플러스 이렇게 만들면 이거 무한대죠. 하모닉 썸은 무한대거든요. 시그마 n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증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이거 자체는 수렴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onditionally converge 하는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무한등비급수 같은 거에서 자유롭게 했던 이유는 시그마 뭐 r의 n승 뭐 또는 뭐 n-1승 해갖고 뭐 n은 1에서부터 무한대 뭐 이런 거 할 때 무한등비급수를 했던 이유는 얘네가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서를 막 바꿔도 되는 거였지 대학교 1학년만 가도 그냥 바꾸면 난리 나요. 그래서 conditionally converge 하는 경우에 사실은 내가 rearrangement 순서를 막 재배열하면 심지어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부터 include 어떤 그 값을 value를
무한대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theorem이 있어요. 이거 증명 가능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중에는 증명했지만 그 유명한 오일러조차도 당시에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막 해보다가 될 줄 알고 막 바꾸다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결과까지는 못 얻었고 막 하다 보니까 1은 0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막 이렇게 막 지 맘대로 순서 바꾸고 직관에 따라서만 하다가 여러분 직관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인투이션이 때로는 물론 좋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게 중요한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설마 이큐런스 릴레이션이 안 될 줄은 모르고 삽질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거냐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파티션하고 그러니까 파티션의 일종이었던 그 파티션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하죠. 파티션하고 바이젝션이 있기를 원톤 코레스폰던스가 있기를 바이젝션이 있기를 이퀴벌런스 릴레이 이거 제가 첫날 영장부터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뭘 착각한 거냐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티션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안 나와. 그게 정확히 어디서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여기까지는 안 했던 얘기고 이제 동영상에서 했던 얘기가 아마 요거 가지고 뭘 잡았지? 동영상 잡은 거를 내가 뭘 잡았냐 하면 표 그리다 바로 말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 얘기까지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1분의 2가 0분의 3분의 0해 얘기했고 여기가 1분의 0 여기도 지그재그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이렇게 건너뛰어 가지고 1분의 2하고 1분의 0이 같으냐 이건 안 돼요. 2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립을 안 해. 트랜지티비티가 정확히 깨진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이 그림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이거 통째로 틀린 거예요, 그냥. 이 그림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럴 줄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갖고 꼼꼼하게 뜯어보다가 안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수철님도 뭐 논문 보실 때 그걸 뭐 진짜 뭐 그 사람이 한 걸 논리를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충 이렇고 하다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영장에서 했던 게 섹션 0이 엄청나게 중요했다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뭐 C도 안 맥힐 게 분명하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거죠. 됐나요? 네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지금 컨스트럭션을 했으니까 이미 컨스트럭션만으로도 뭐 이그지스턴스는 다 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스텝 1만 하다 말았는데 2, 3, 4를 빠르게 할게요. 사실 이미 다 아는 상태고 뭐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스텝 2에서 이제 제가 S라는 그 셋을 이퀄런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경우가 아니라 인테그럴 도메인이면 무조건 할 수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F 그러니까 요거 쿼션트 셋이었죠. 쿼션트 셋 할 때 이제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것도 쿼션트 셋인데요. 어떤 셋에다가 어떤 릴레이 이것도 쿼션트 셋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가 이거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이게 스페셜 케이스고 이게 제너럴 케이스죠. 이 제너럴 케이스를 제가 많이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로 스페셜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냥 이큐런스 클래스를 모아놓은 거 그게 그거 쿼션트 셋이고 그러면 잡다한 거 다 띄고 B분의 A를 모아놓은 건데 물론 정의는 당연히 A, B의 이큐런스 셀 그러니까 뭐 클래스라고 해도 좋고 셀이라고 해도 좋고 그랬을 때 사실 여기서부터는 21.3 앞에 게 성립 안 해도 여기서부터는 인테그럴 도메인 아니어도 다 성립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부터 근데 소용이 없어. 이미 앞에 게 깨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제가 항상 앞에서부터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앞에가 깨지면 뒤에는 뭐 애초에 뭐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인테그럴 도메인은 사실 여기는 그래서 다 TD였어요. 그래서 이제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 이거 그냥 우리가 늘 아는 걸로 정의해요. 통분해갖고 BD분의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을 둔 정의죠. 이렇게 정의하고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를 그냥 BD분의 AC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하나 빼먹었던 게 뭐 결국 나오면서 얘기하긴 할 테니까 하죠. 그럼 이러면 얘가 well defined인 걸 체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on F. 그래서 프루프를 했을 때
뭐 제가 다 일일이 하진 않겠지만 B분의 A 이게 계속 말하지만 얘는 사실은 A, B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좋은 레프레젠터티브는 이거예요. 예, good, very good.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굿인지는 모르지. 그냥 a representative죠. 근데 내가 괜히 딴 거 뽑을 수도 있잖아요. A1, B1.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D분의 C에서도 또 딴 걸 뽑아요. C1, D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2분의 1이라고 쓰는 대신에 4분의 2라고 쓸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많아요. 표현법은. 3분의 2라고 쓰는 대신에 6분의 4 뭐 무수히 많아요. 심지어는 지금 정수니까 음수도 돼. 마이너스 2분의 1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2분의 마이너스 1도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도 돼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이너스 2, 이건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얘는 1, 마이너스 1,2인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2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인 거고 얘는 1,2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인데 그거의 역원인 거죠. 완전 달라요. 예. 물론 다 증명이 같다는 건 증명되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뽑았을 때 정말 같으냐 want to show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B1분의 A1이 B분의 A랑 같다 그냥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B1분의 A1 더하기 D1분의 C1을 해도 그게 여전히 그러면 B1 D1분의 A1 D1 더하기 B1 C1인데 이거가 사실은 내가 다르게 정의했던 요 앞에 정의했던 이거랑 정말 같으냐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yes 그렇다. yes 그렇고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덧셈에 대해서만 한 거고 비슷하게 similarly 곱셈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 이건 다 산수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해보면 문제가 아무 데도 없어요. 해보시면 넘어가고 스텝 3 그래서 이퀴벌런스 클래스인 거 하고 연산 정의했고 그러고 났더니 tedious하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정의한 게 이게 정말 필드냐 정말 필드냐 yes 그렇다. 역시 액시엄 다 tedious 해요. 네. 굳이 안 하겠어요. 그리고 스텝 4 사실 스텝 4는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그러니까 G가 있는데 우리가 G는 잘 알지만 우리는 G는 셋으로서 잘 알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이너스 1, 0, 1, n 뭐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방금 만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Q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정의한 Q는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써볼게요. 여기는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써볼게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A, B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인데 봐. B는 0이 아니다. 네, 물론 A, B는 둘 다 G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셋이니까 막 같은 게 없어지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0도 남을 거고 근데 그 0은 이제 좋은 레프레젠터티브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니까 심하지만 어쩔 수 없지. 헷갈리니까. 근데 어뷰즈 합시다. B분의 A라고 어뷰즈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제가 이거를 정수일 때는 막 N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는 안 쓸 거예요. 무조건 요 형태로는 쓸 거예요. 그래서 뭐 1분의 0 이게 진짜 0이죠. 0인데 좋은 레프레젠터티브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뭐 2분의 1도 있을 거고 뭐 그거 말고도 뭐 1분의 1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그 사이에 또 많고 뭐 1분의 2도 있고 뭐 음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내가 1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내가 이걸 0이라고 주장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정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단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니까 정말로 인클루전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대수에서는 그러니까 이름 바꾼 거 내가 G 뭐 3다 그럼 내가 012라고 쓰는 거나 ABC라고 쓰는 거나 사실은 뭐 아이소모픽하다 뭐 이래 대충 이런 느낌이니까 이름만 바꾸면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맵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n을 갖다가 1분의 n으로 보내는 맵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 맵은 모노모피즘이 된다. 그 맵을 i라고 하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되니까 내가 요거를 그냥 앞으로는 그냥 어뷰즈 해갖고 n이라고 쓰자.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그게 저렇게 특수한 경우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된다. D에서 F로 가는 인젝션을 어떻게, 그러니까 모노모피즘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필드가 된다는 것까지는 했고 얘는 인테그랄 도메인이었고 여기 있는 A를 갖다가 1분의 A로 보내자 라고 하면 다른 거 다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엄밀히 말하면 I of D가 서브 필드인 거지, 서브 인테그랄 도메인이 서브 링인 거지, 제일 안전하게. 그러니까 D가 세트리클리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D라고 어뷰즈 하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고 뒤에 엑서사이즈를 좀 잠시 갈게요. 뒤에 엑서사이즈에서 제가 뭐 이것저것 막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른 건 일단 모르셔도 되고 partial ring of quotients를 잠깐 좀 가볼게요. 또 다른 말로는 localization. 우리 책엔 안 나와 있는 용어지만요. 그래서 ring of quotients가 있는데 quotient ring하고는 다른 거라 그랬어요. quotient ring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ring of quotients예요, 이거는. ring of quotients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한 거는 사실은 D가 원래 있고 걔를 이제 뭔가 뒤집는데, 그러니까 인버스를 뭔가 취하는데 그거를 D에서 딱 0만 뺀 거.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인테그랄 도메인이 아니야. 인테그랄 도메인이면 저걸 하면 돼요. 근데 인테그랄 도메인이 아니야. 좀 링이 나빠. 뭐 제로 디바이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항상 먹히는 건 아니고요. For a commutative ring. 이게 중요해요, 또. non-commutative ring은 정말 어려워요. 이건 very difficult. 이거는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이걸 전공하신 분이 따로 있죠. 근데 커뮤터티브는 압도적으로 쉬워요. 물론 그래도 아주 쉽다는 건 아니지만 할만해요. 커뮤터티브 링이면 일단 할만해요. 그리고 커뮤터티브 링 with unity면 더 할만하고요. without unity기만 해도 조금 나쁜 인들은 그래도 그건 매니저블 해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커뮤터티브로 확 떨어뜨린 다음에, 근데 여전히 뭐 이제 인테그럴 도메인은 아니까 충분히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어떤 서브셋 T를 가져오는데 얘가 최소한 뭐는 되라. 넌엠티긴 당연히 넌엠티는 뭐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프로퍼티가 멀티플리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넣어주면 좋아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플러스 알파에 불과한 거고. 이런 성질이 되면 그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뒤집는 거예요. 몽땅 뒤집는 게 아니라 T에 있는 것만 뒤집어서 T 인버스 R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이건 귀여워요. 노테이션인데.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익숙한 기호는 이건데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partial quotient ring이라고 해서 quotient의 Q를 가져오고 R인데 T를 뒤집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의 데피니션에 맞추면 D, D의 non-zero element만 뒤집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만 뒤집어요. 그럼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한번 엑서사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게 T 인버스 R이라고 쓴 거는 어떤 노테이션이 왜 저런 순서인지 잘 이해가 안 이거 돼요.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커뮤터티브 링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RT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지금 커뮤터티브라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왜 B분의 A 있잖아요.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얘를 A 곱하기 B 인버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걸 justify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리고 커뮤터티브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실 얘는 B가 non-zero element인데 걔는 뒤집고 나머지 A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얘는 안 뒤집고, 그러니까 요게 요 부분에 온 게 T 인버스고 여기 온 게 R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A는 링에 있는 임의의 원소. T는 그거의 서브셋 중에서 좀 좋은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것만 뒤집는다. 근데 여기서는 인테그럴 도메인이면은 0만 빼고 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네 말씀하세요. 저렇게 뭐 T 인버스 R 같은 걸 만들려면 네. 그럼 T에 속하는 원소들도 인버스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질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이죠. 좋은 질문이에요. 헷갈리신 건 맞아요. 뭔가 지금 헷갈리고 계신데 헷갈리는 게 원래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R에서 필드가 아니니까 모든 원소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퀘스천이 되게 좋은 퀘스천이 나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인티그럴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어뷰즈 할게요. 그러니까 코션트 필드인 F를 만들어요. 얘가 코션트 필드 오브 D예요. 사실 얘가 완전히 유니크하진 않고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유니크한데 이제는 뭐 거의 더 코션트 필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in some sense.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코션트 필드를 만들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G가 결국은 Q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걸 만들고 나면 서브링이란 얘기예요. 지금은 그쵸 서브링이죠. 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원래 아무것도 못 뒤집었어요. 여기서 뒤집을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인버스가 존재했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2의 인버스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Q로 만들고 놨더니 여기는 2의 인버스가 존재해요. 진짜로 뒤집을 수 있고요. 3의 인버스도 뒤집을 수 있고요. 심지어 4분의 3의 인버스도 3분의 4라고 모든 걸 다 뒤집을 0만 빼놓고 0은 못 뒤집어요. 이건 여전히 없지. 이건 여기서도 안 됐고 이거는 여기를 만들더라도 0은 빼야죠. 근데 원래 못 뒤집던 걸 뒤집게 됐는데 근데 그 뒤집힌 녀석을 잘 보면 얘가 사실은 요거를 쓰면 사실은 Q에 D 스타 D 크로스 요건 거죠. 여기 원래 R이 오고 T가 오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거는 그 R은 이제 그냥 R이고 이 T는 내가 뒤집을 수 있는 녀석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원래 못 뒤집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거에서는 뒤집을 수 있는 놈이란 뜻이에요. 이 T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기서 막 0이나 제로 디바이저가 아니라는 네네네. 그게 그래서 필요해요. 네네네. 원래는 못 뒤집는데 이제 여기서는 필드인데 저기서는 필드도 아니죠. 요거는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링이에요. 이거를 이름을 붙일까요? 이걸 Q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새로 만든 링인 Q에서는 뒤집을 수 있기를 바라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죠. 원소들의 집합. 그거를 내가 T라고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는 G에서 0 빼놓고 다 하니까 내가 집어넣은 거는 마이너스 n부터 시작해갖고 마이너스 1, 0은 못 집어넣고 1, 2 해갖고 n 해갖고 무수히 많은 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러면 얘만 딱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원래 없던 놈들도 추가로 더 뒤집어질 수 있기도 하죠. 물론 추가로. 근데 아무튼 얘네는 다 뒤집고 싶은 거예요. 원래 못 뒤집던 놈들을. 더 확장한 거죠. 링을 확장함으로써. 근데 그 확장한다는 건 약간 어뷰즈가 있는 거지만 링을 확장해서 원래 못 뒤집던 걸 뒤집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확장하는데 원래 링 스트럭처는 포함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잘 확장하고 싶다. 일종의 링 익스텐션이에요. 대충만 아시면 돼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됐나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엑서사이즈 막 이것저것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시. 네. 질문 아니고 여기 문제 15분 동안 생각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15분? 그건 무슨 말이죠? 15분은 문제 15분 문제. 14번이 아니고요? 12번. 12번이요? 12번은 정확한 정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 지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셔도 좋고요. 솔직히 말하면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안 풀어도 돼요. 뒤에서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보시라고 말을 꺼내기는 했는데 뭐 머리 아프시면 그냥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대수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셔갖고 내가 진짜 막 그러면은 뭐 하는 게 좋은데 그냥 뭐 사실 갈로아 시어리하고 하는 데는 이건 필요 없기는 해요. 네, 그래서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여기는 제가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뽑아본 거예요. 사실 여기는 꼭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넘어갈게요. 예. 근데 뭐 혹시나 일단 저는 오늘은 넘어가려고 해요. 오늘은 넘어가고 앞으로도 그냥 넘어갈 건데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궁금해서 하고 싶어. 그럼 추가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는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넘어가는 걸로 하죠. 예. 그래서 논제로 커뮤니터티브 링이라는 거는 논제로라는 거는 제로 링이 네네 아니라 그렇죠. 네네네. 어뷰즈 한 거죠. 그러니까 제로 링이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뷰즈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학은 어뷰즈가 넘쳐나요. 왜냐면 다 일일이 쓰면 수학자들이 귀찮아해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문맥상 너무 명확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진짜 헷갈리면 어뷰즈 안 해요. 수학자들도. 그거는 어뷰즈하면 큰일 나죠. 안 헷갈리니까 어뷰즈 하는 거죠. 근데 어뷰즈가 장점이 많아요. 왜냐면 노테이션 하나 다 쓰기 시작하면 엄청 길어지거든요. 기호. 당장 그룹에서 스타 쓰던 거 지금까지 다 살려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와갖고.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근데 지금 다 그냥 쓰고 있잖아요. 어뷰즈에서. 안 헷갈리잖아요. 익숙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유니크니스 파트는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유니크니스 파트는 솔직히 제대로 증명하려면 빡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책에 있는 논리가 제 생각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유니크니스는 팩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유니크니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조금 뭐 이미 거의 끝날 시간 됐긴 했지만 더 늦지 않게 최대한 끝내려고 하는데 맞춰서 유니크니스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유니버설 프로퍼티예요. 사실 뭐 그럼 유니버설 프로퍼티는 뭔데? 뭐 하면 또 이제 한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캐릭터라이징 프로퍼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뭐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뭐 관계를 맺고 성질을 얘기함으로써 근데 그런 수학적인 게 아닌 거는 이제 좀 모호한 말이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걸 이거라고 정의하자.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제가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성질이다.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도 네, 네. 어떤 성질로서 정의하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디터미넌트를 네네 맞아요. 그거랑 그쵸 느낌은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 디터미넌트를 MNR에서 일단 안전하게 가죠. 이제는 사실 이제 필드 아시니까 필드로 해볼게요. 네, 제가 맨날 R로 했는데 필드로 갈게요. 근데 필드에 조건이 있긴 있어야 돼요. Characteristic of F가 2는 아니어야 돼요. 항상 2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네. Characteristic 2는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G2 같은 건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걔는 빼놓고 캐릭터 3이나 뭐 5나 0이나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여기 2만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R로 갔는데 이제는 필드로 가죠. 근데 R이라서 필요한 성질이 있나? 그냥 필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캐릭터스틱만 2만 아니면 얘가 normalized 그 다음에 alternating 물론 이게 뭔지는 설명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normalized고 alternating이고 n 멀티리니어 in function from MNF에서 F로 가는 그런 펑션을 determinant라고 정의하자 하면 물론 theorem this function is unique. 일단 첫째, 일단 existence가 선행돼야죠. 일단 있다. 그리고 and unique하다. 이게 제가 말한 existence는 at most one existence예요. 그러니까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uniqueness라 하면 at most one uniqueness예요. 그러니까 많아야 하나 있다. 존재는 뭐 말 그대로 하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uniqueness가 있는데 existence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유니크하다고 막 증명해놨는데 실제로 하나도 없는 것도 uniqueness라고 불러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뷰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uniqueness를 했을 때 그거 정말 하나만 존재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많아야 하나까지만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네. 무슨 말이 다시요? 유니크니스인데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유니크니스가 뜻이 두 개예요. existence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유니크니스는 조심해야 되는 게 유니크니스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그쵸. 보통은 이거 의미하죠. 보통은 이 뜻이긴 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두 번째 의미를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무슨 뭐 9대1 이런 게 아니고요. 한 7대3? 꽤 많아요. 그래서 꽤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건 진짜로 유일하게 존재한다. 심지어 선형대수에서도 두 번째 되게 많이 써요. 이건 선대에서도 많이 써요.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도 쓰는데 존재하면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한 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거는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0개거나 혹은 한 개. 그러니까 이그지스턴스 먼저 하고 유니크니스 하면 요 순서로 이그지스턴스를 1번으로 하고 유니크니스를 2번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냥 유니크니스만 딸랑 얘기해 놓으면 보통 두 번째 의미예요. 존재하는 존재성은 따로 증명해야 돼요. 있으면 유니크하다예요.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수학에서. 없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쉬운 수학엔 잘 없지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말을 헷갈리게 아마 안 할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헷갈리게 말을 안 하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진짜 atmost가 존재하면 유니크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할 건데 혹시 사람에 따라서는 유니크하다 했을 때 그냥 그게 그때 실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유니버설 프로퍼티는 아니긴 해요. 이제 수철님 질문했던 거는 이건 유니버설 프로퍼티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거는 이제 유니버설 프로퍼티는 아니고 캐릭터라이징 프로퍼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제가 비슷하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지 같다는 건 아니었는데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유니버설 프로퍼티가 나오려면 일단 뭔가 다이어그램이 들어가야 돼요. 추가로. 뭔가 캐릭터라이징 프로퍼티면서 동시에 플러스 다이어그램이 있어야 그게 이제 유니버설 프로퍼티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은 다이어그램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설 프로퍼티는 아닌데 어쨌든 그냥 느낌은 비슷해요. 느낌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일이 요약하진 않을 거고 피겨 21.7만 보면 제가 인테그럴 도메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억지로 이제 어뷰즈예요. 어뷰즈 해가지고 필드 오브 코션트 F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그거고 그거랑 별개로 내가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사실 이거보다 더 위에 어떤 L이 그러니까 D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F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F는 일단 없는데 D가 있고 인테그럴 도메인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는 진짜 인클루전이에요. L이 D를 포함해요. 위에 있어요. 얘가 더 커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인클루전으로 주어진 건데 내가 코션트 필드 F는 물론 항상 D가 코션트 필드 F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어뷰즈였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었죠. 이름을 바꾸면 포함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데 그냥 뭐 포함했다고 쳐요. 예, 포함한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여기서 그 선 그은 거 네. 화살표 없는 선은 뭐 의미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셋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냥 셋으로서 이게 이렇게 포함해요. 그거를 이렇게 그릴 때가 있고요. 같은 뜻으로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걸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네네. 방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똑바로 위로 긋느냐 아니면은 약간 왼쪽으로 긋느냐 오른쪽으로 긋느냐 그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아무튼 위에 있으면은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셋으로 할 때 셋의 개념인 거죠? 예, 일단 다 모든 건 셋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문맥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셋이 나오는 게 만약에 다 링이다. 그럼 링일 수도 있고 다 그룹이다. 그룹일 수도 있고 이제 골치 아픈 경우는 섞여 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때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말로 글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말로 다 때울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기본은 셋이다. 기본은 셋인데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일단 포함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D가 있고 D가 L 안에 애초에 시작이 이거예요. 포함돼서 있는데 F를 무조건 그래 뭐 포함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F도 D를 포함하고 L도 D를 포함하는데 F가 정말 L 안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2는 1, 2, 3, 4에는 들어와요. 근데 1, 2, 5도 1, 2는 포함하는데 얘가 꼭 이 안에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실제로 안 들어가잖아요. 네. 뭐 심지어는 개수가 더 많을지도 모르지. 1, 2, 예를 들면 6, 7, 8 이럴지도 모르죠. 물론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위에 거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일단 5개고 4개니까 절대 못 들어가는데 사실 1, 2, 5는 내가 이 5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야 너 3해 하고 이름을 바꾸면 들어갈 가능성은 있잖아요. 적어도 들어갈 개수가 적기라도 하니까. 물론 그러니까 저게 억지로 지금은 제가 억지로 바꿨죠. 근데 저렇게 억지로 바꾸는 거 말고 좀 자연스럽게 바꿔갖고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왜냐면은 실제로 수학적인 정의 자체는 되게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G가 있고 Q가 있고 뭐 R이 있고 C가 있어요. 뭐 N도 있고 이런 식일 때 사실은 이거 수학적으로 하면 골치 아파요. 예. 사실 다 우리가 이렇게 써서 그런 거지.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 포함 관계는 아닌데,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되게끔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해놓은 건데, 아무튼 뭐 괜히 너무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얘를 이름만 자연스럽게 잘 바꾸면 F가 사실은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뚝 떨어진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D가 있고 L이 있고 사실은 F가 요 사이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로 이해할 수 있다. 직관적인 건 이거예요. 이건 직관적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써야 돼요. 수학적으로 쓰려면 골치 아파요. 제가 최대한 배제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나는 L하고 D밖에 몰라요. 근데 이 위에 뭔가 F가 있는 건 확실한데 얘가 심지어 원래 거보다 더 커갖고 절대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니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이 theorem의 의미가 뭐냐면 theorem의 의미는 integral domain D를 포함하는 필드 중에서 제일 작은 건 쿼션트 필드다. 물론 직관적인 설명이죠. 직관적. 수학적은 아니에요, 이건. 대충 이해되시나요? 네. 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어떻게요? 네. 그냥 DFL이 아니라 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G가 있고 G를 포함하는 내가 Q는 모르겠고 R이 있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 사이에 무조건 Q는 있다. 그렇죠. 네, 네. 또는 아직 안 배우셨지만 Q 루트 2 이런 것도 필드거든요. 네, 그런 거에 내가 Q는 몰랐는데 무조건 Q는 있다. 네, 네. 일단 이게 직관적인 의미고 그걸 수학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수학적으로 한 번만 하긴 할게요. 그래서 theorem이 말하는 거는 제대로 한번 해보면 이제 직관은 저런 거고 제대로 말하면 D가 있고 애초부터 L이 포함하고 있었는데 코션트 필드가 또 다르게 어뷰즈에서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set theoretically 정말 이 사이에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적어도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모노모피즘 사이를 찾아가지고 모노모피즘을 찾아가지고 그럼 모노모피즘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겹쳐서 가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콜랩스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제일 중요해요. 원투원인 게 진짜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하나는 하나씩만 딱딱 들어가니까 뭐 남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하나씩이니까 내가 이 푸사이는 사실 전체에 다 정의돼 있죠. 물론 이렇게 근데 푸사이는 뭐 가는 데는 없으니까 여기가 D고 여기가 일단 F고 그 다음에 여기는 L이고 그리고 F 안에 또 누가 있는 거냐면 F 안에 D가 또 있죠. 그 안에 D는 또 있겠지. 예. 그래서 뭐 제가 점을 찍은 거가 뭐 이렇게 밖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들어가 그러면 내가 저 푸사이를 리스트릭트 해갖고 푸사이 오브 F라는 거를 여기 이렇게 잡으면 얘는 어차피 아이소모픽 할 거고 이때는 물론 필드로서 그러면은 결국은 D하고 L 사이에 F가 있는 건 아니지만 F하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어뷰즈에서 쫙 펴갖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코션트 필드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코션트 필드하고 똑같이 생긴 놈은 무조건 사이에 있다. 이게 theorem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예요. 됐나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여기서 증명을 하나만 보면 이제 그 똑같이 아까 B분의 A라고도 쓰고 뭐 A 나누기 B라고도 쓰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증명해서 다른 건물라도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F에서 L로 가는데 내가 이 안에 있는 거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B분의 A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요거는 사실은 뜻이 뭐였냐면 A, B의 Q 이게 뜻이었죠. 근데 얘가 필드라는 것 때문에 사실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 곱하기 B 인버스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 어뷰즈예요. 어뷰즈고 사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A, 1하고 1, B인 거죠. 요게 A고 요게 B분의 1인 거죠. 그거 두 개 연산한 게 이건 건데 제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요 안에선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어뷰즈를 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이제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기호였고 얘는 사실 나누기 기호죠. 나누기 기호고 그리고 A 곱하기 B 인버스 이건 진짜 인버스를 써서 한 기호고 세 개가 다 말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요걸 택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그 나누기가 이쪽 나누기하고 이쪽 나누기가 또 다르잖아요. 평소 같으면 다 어뷰즈 하는데 여기는 이게 워낙 크리티컬하니까 내가 이게 F라는 걸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제가 어뷰즈를 하기는 하되 A 나누기 B라고 쓰기는 쓰되 F라는 걸 강조하고 걔를 보내가지고 그럼 보냈을 때 이제 푸사이에 요거 두 개는 둘 다 D에 있는 엘리멘트인데 푸사이 A 하면은 여기에 F가 있고 여기에 L이 있고 모노모피즘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푸사이 오브 F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 D가 있고 그 안에도 이렇게 들어갔겠죠. 푸사이 오브 D가 이 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 쓸 수가 있냐면 A over F의 B라는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단 A, B는 D 안에 있는 걸로만 밖에 있는 엄한 거 갖고 오면 안 되고 안에 있는 걸로만 그렇게 가져왔을 때 요 안에 있는 거니까 보내고 나면 제가 저쪽에서 색깔을 바꾸면
이렇게 있어서 이쪽은 푸사이 A고 이쪽은 푸사이 B가 되면서 걔는 또 조 안에 있어요. 아이소모픽 카피 안에 있어. 그러면은 그거 두 개, 얘는 색깔을 바꿀까? 색깔을 바꿔서 푸사이 A, 이게 말이 돼요. 푸사이 B도 말이 돼. 둘 다 D에 있었고 원래 뒤에 있는 걸 보내서 저쪽 요 안에 들어와요. 푸사이 D 안에 들어와. 근데 어쨌든 그거는 L 안에 있고 푸사이 F 안에 있고, 근데 걔네를 진짜 나눴어. 근데 그 나누기는 L 안에서의 나누기야. 요렇게 된 거죠. 이렇게 define 한 거예요. 근데 저 네. 사이가 F에서 L로 가는 함수인데 네. 저 A, B는 D에 있는 걸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어뷰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건 어뷰즈기도 하고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것도 엄청 좋은 질문인데 두 분 다 질문 수준들이 상당히 높으신데, 수철님도 그렇고 승현님도 그렇고 질문 수준들이 다 되게 높으신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뷰즈기도 하고 theorem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니까 B분의 A 정확하게 좀 써보죠. 이제 어뷰즈를 안 하고 써볼게요. 어뷰즈를 안 하고 쓰면 A, B의 지금 왼쪽에서만 하는 얘기, 오른쪽은 일단 얘기하지 맙시다. 그거의 이퀴벌런스 클래스, 이게 B분의 A였어요. 근데 얘는 사실은 A, 1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와 1, B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연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그냥 정의하니까 이건 이해 가시죠. 일단 여기까지는. 네. 근데 이제 어뷰즈를 하기 시작할 건데, 얘는 그러니까 얘를 어뷰즈 해갖고 원래는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뷰즈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뷰즈가 아니라 이건 노테이션에 불과하죠. 이건 어뷰즈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 다음에 B분의 1 이것도 아직은 어뷰즈는 아니야. 근데 이건 쓰지 맙시다. 저걸 쓰지 말고 한 줄만 더 쓴 다음에 합시다. A, 1은 그대로 냅두고 여기를 B, 1의 인버스로 갑시다. B, 1의 인버스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같다는 게 theorem이에요. 예. 이 뒷부분이 다 같다는 건 theorem이에요. 이거 다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는데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받아들일게요.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는 엄밀해요. 엄밀. 여기까지는 한 채 의심도 없어요. 다 증명 가능. 증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뷰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뷰즈는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내가 이거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어뷰즈 하기 전에 어뷰즈가 아니라 노테이션부터 나옵시다. 노테이션을 파란색으로 쓸게요. 노테이션 기호로 쓰면 얘는 1분의 A고요. 얘는 밑에 거죠. 밑에 거로 와가지고 1분의 B 전체 인버스. 여기까지도 엄밀해요. 네, 이것도 똑같이 엄밀합니다. 똑같이 엄밀해요. 그런데 이제 어뷰즈가 들어가요. 는 하고 색깔도 바꿔서 보라색으로 오면 A. 여기는 어뷰즈예요. 1분의 모시기는 그냥 우리가 A로 쓰기로 약속하자. 1분의 B는 B라고 쓰기로 약속하자. 인버스. 이건 어뷰즈죠. 이건 어뷰즈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리고 요게 사실은 A 나누기 B다. 이거는 어뷰즈는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어뷰즈는 아니죠. 이 부분은 또 어뷰즈를 하고 나면 이게 필드 이 부분이 제일 설명하기 힘들건 하구나. 이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단 까만색으로 바꿔놓고, 아무튼 제가 이거 그러니까 내용은 뻔한데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여기 조금 설명하기 약간 제가 지금 설명을 애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중간 어디서 튀어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잘했는데 여기가 좀 미흡해요. 지금 설명이 미흡한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해가지고, 아무튼 느낌은 아시겠죠? 느낌은.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B분의 A인데 여기는 F인 걸 좌우지간 강조한 거고, 여기는 이제 D.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theorem이에요. theorem은 뭐냐면, theorem을 헷갈리실까봐 얘기하는데, 쿼션트 필드 안에 있는 임의에 X가 있어요. 쿼션트 필드 F는 쿼션트 필드 오브 D. 그거를 이제 F라고 define하고 아무거나 뽑았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러면 무조건 there exists unique는 없어요. unique는 없고
A, B인 D 여기는 such that X는 B분의 A. 요거 이해가시는 거죠. 쿼션트 필드의 거의 정의 컨스트럭션이나 마찬가지예요.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인 애초에 아까 우리가 S라는 거 자체를 밑에 0 아닌 걸로 하고 그 다음 잘라갖고 이걸 F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D에 있는 걸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번분수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2분의 1 분의 4분의 1 뭐 4분의 3 이런 거 가능은 하잖아요. 일단 유리수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는 원래 Q에는 없는 숫자예요. 이거는 사실 뜻이 뭐냐면 2분의 1을 나누기 4분의 3을 했다는 뜻인 거고 이거는 사실은 정의에 따르면 없어요. 정의 없는 숫자예요. 정의에 없음. 이거의 뜻은 이거고 그러면 그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인 거고 그러면 연산해갖고 요거 약분되고 3분의 2 그러니까 내가 유리수에 있는 두 수를 나누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수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그러니까 유리수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거 좋지 않아. 이런 형태로 있더라도 무조건 G 안에 있는 그런 representative를 내가 무조건 찾을 수 있다. 거의 이거 어떻게 보면 theorem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definition이기도 해요. 아무튼 더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보내고 나면 요게 어쨌든 지금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equivalence class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well-defined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representative를 잘 잡고 뭐 체크할 게 좀 있다. 어쨌든 좌우지간이 있긴 있는데 별 문제 없어서 증명이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코롤러리가 아무튼 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래서 코롤러리 21.9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책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저는 프랄라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저는 이제 프랄라이가 책을 쓰다가 여러 책을 참고해서 썼겠죠. 자기도 원래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나오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짜집기 하는 거잖아요. 짜집기 하다가 조금 꼬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스트럭션을 데피니션으로 삼을 수가 있고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데피니션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G는 컨스트럭션을 데피니션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theorem으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책이 쉽기 때문에 그렇지 usually는 이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usually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더 좋아요. 솔직히 직관적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논리가 어려워져요. 대신에 직관적인 대신에 논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논리가 약간 뭐 그렇다고 하드까지는 아니고 논리가 not easy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는 비직관적이죠. usually 비직관적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논리가 오히려 쉬워져요. 논리가 이지해져요. 희한하게도. 그때는 여기가 데피니션이고 컨스트럭션은 뭐 theorem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existence만 보장해주죠. 유니크니스는 아직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되는데 이거 두 관점을 섞어서 하다가 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두 개의 쿼션트 필드가 있는데 F가 있고 만약에 F 프라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서부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D가 있을 때 이거 만드는 방법밖에 F 프라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는. 네,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꼬였어요. 틀림없이. 이쪽 관점을 취하다가 이렇게 되면 말이 되죠. 데피니션 유니버설 프로퍼티로 하면 그거 만족하는 게 F도 있을 수 있고 F 프라임도 있을 수 있죠. 컨스트럭션은 아무 상관없고. 근데 그게 내가 하나는 만들어서 있다는 것까지 보였는데 그러고 나면 걔는 아이소모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논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논리를 알 필요는 없다. 팩트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대수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유니크하면 된 거예요. 물론 그게 안 되는 상황도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제가 뭐 풀어보라 어쩌라 했는데 하나도 안 푸셔도 괜찮습니다. 네. 단 하나도 안 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비율을 아까 전에 디터미넌트 하면 디터미넌트에 대한 정의로 네. 계산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네. 맨 마지막 가서 디터미넌트가
어떤 성질에 의해서 성질 네, 정확한 비유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같다라고 그쵸. 뒤에다가 써놓은 경우랑 같은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계산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걔네가 사실 이런 걸 만족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성질을 주고 이걸 정의로 삼은 다음에 그런 게 컨스트럭션으로 이게 계산으로는 이렇게 되고 이게 실제로 있고 말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두 관점이 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거 뭐 수학 전공해갖고 완전히 막 할 사람 아니면 거기까지 알 필요 있나요? 굳이? 제 주장은 이게 그거예요. 저도 본 게 이게 그렇게 컨스트럭션 하는 정의가 있고 네. 성질을 나열하는 정의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동치긴 해요. 그런 정의 방법에 대한 이름이 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일반적으로 유니버설 프로퍼티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네, 그쵸. 캐릭터라이징 프로퍼티라고 하면 좀 예, 일단 말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죠. 컨스트럭션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컨스트럭션으로 가는 안전하게 갈게요. 캐릭터라이징 프로퍼티. 라고 했을 때, 더 데피니션을 1번 컨스트럭션으로 하느냐, 2번 캐릭터라이징 프로퍼티로 하느냐, 이건 자기 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든 똑같아요. 동치인 경우에는. 이 정도 흐름을 파악하시면 저는 이제 할 얘기 다 했고 연습 문제는 제가 하다 보고 이제 녹화하면서 사실 좀 후회했었는데 이건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네, 과해요. 저 뒷부분은. 여기로 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논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 대학원 대수로 가면 해야 되는데 저거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그냥 네,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음 시간에 어차피 얘기할 거라서 간략하게만 할 건데 ZI라든지 뭐 아니면은 QI라든지 뭐 혹은 뭐 Q 루트 2라든지 했을 때 얘는 절대로 어떻게 쓰면 안 되냐면 얘는 Z에 I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틀려요. 근데 이거는 운이 좋아서긴 해요. 운이 좋아서 이것도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되는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돼요. 또 이렇게 쓰는 게 되긴 되는데 좋지 않다는 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틀리진 않는데 안 쓰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언제는 브래킷을 쓰고 언제는 parenthesis를 쓰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건 later 이건 아주 much later 요거는 섹션 22에서 할 거예요. 미리 예고편 하나 때리면 섹션 22에서 폴리노미얼 링을 할 거잖아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 22는 진짜 별거 없어요. 23이 진짜지 22는 금방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23은 이제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요. 그래서 22에서 폴리노미얼 링은 딴 거 아니고요. 그냥 어떤 링이 있는데 R of X가 별거 아니고요. 그 링 엘레멘트의 폴리노미얼 A0 더하기 A1X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의 X n승파 AI는 전부 다 R. 네, 그냥 이게 끝이에요. 22장의 내용은 그냥 이거 한 줄이에요.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할까 했던 게 이거예요. 물론 막상 또 책을 보면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써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밸류에이션 호모모피즘도 써 있을 거고 뭐 해서 좀 할 게 아주 없지는 않지만 뭐 있겠지만 뭐 사실 정의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래서 우리가 뭐 폴리노미얼 리얼 계수인 이런 거라든지 뭐 그 안에 예를 들면 1 더하기 x라든지 뭐 1 더하기 x 더하기 3x 제곱이라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파워 시리즈는 안 들어가요. 파워 시리즈는 안 들어가고 cx도 가능하고 뭐 qx도 가능하고 뭐 심지어 gx도 가능하죠. 뭐 근데 링이니까 nx는 그건 안 되죠. n은 링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 폴리노미얼 링은 폴리노미얼 링이고 필드 F가 왔을 때 사실 요게 성질이 엄청 좋거든요. 이것도 레이러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건 아닌데 얘는 소위 말하는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라는 게 돼요. 아직 아이디얼도 안 배웠어요. 프린시플 아이디얼 안 배웠고 여기 나오는 도메인은 인테그럴 도메인 할 때 그 도메인이에요. 요것만 지금 아는 상태인데 줄여서 PID라 그래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심지어 얘는 ED, 유클리디언 도메인이라는 것도 돼요. 나중에 할 거예요. much later 둘 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잠시 꺼낼 수는 있는데 오늘 꺼냈으니까 안 꺼낼게요. 원래 녹화할 때 꺼낼까 했는데 그럼 괜히 피곤해질 것 같고
아무튼 폴리노미얼들을 그냥 다 모아놓은 거에 불과하다. 근데 얘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되는 이유가 원래는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 그러니까 A0 더하기 A1 여기 X 대신에 I가 들어간 거잖아요. A1I 더하기 A2I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I의 N제곱 바 AI는 G에 들어간 이건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 뒷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봐야 1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하고 4개 돌잖아요. 뚝 잘라버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셋으로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저다 쓰지 말고 공간이 없으니까 GI는 사실 폴리노미얼로 써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A 플러스 BI 바 A, B는 둘 다 G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이건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가우시안 인티저예요. 가우스가 또 가우스고요. 맨날 가우스 오일러는 뒤지지도 않죠. 그래서 가우스가 했고 왜 인티저라는 말이 붙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복소평면 위에서 그냥 격자점들이에요. 뭐 이런 게 이제 1 플러스 i고 뭐 그냥 이거예요. 요게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고 이거에서 이제 한 발 이거의 코션트 필드를 취하면 누가 되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게 QI가 돼요. 여기는 페런테시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의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지금은 그냥 답만 알려드리면 A 플러스 BI 꼴이고 A, B가 Q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운 좋게 이렇게 해도 같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쓰길 권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쓰시길 권하고 그러니까 언제 대괄호고 언제 중괄호고 언제 소괄호고 뭐 이런 게 중요해요. 은근히. 그래서 애독하게 안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된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의 의도였어요. 이거 하려면 계산 좀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솔루션 제가 올려드린 거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에는 없고 예전 10기 홈페이지에는 솔루션 올려드렸었잖아요. 똑같아서 제가 따로 안 올렸는데 그 솔루션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 솔루션에 특히 저도 읽어봤는데 그 솔루션이 대충 맞는 말을 하긴 하는데 부족해요.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보실 수는 있는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뭐 굳이 충분히 많이 아시는 것 같고. 미참하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저거 만든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보상이 없잖아요. 뭐 아니면 생각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22는 별 내용이 없고요. 뭐 그래도 사실 뭐 해보면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요. 23이 중요해요. 23의 디비전 알고리즘. 근데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때 알던 거야. 알던 거기는 한데 이제 상당히 체계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 23은 중요해요. 어렵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좀 할 얘기가 있어요. 23은 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은 22는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되고요. 22는 제가 거의 언급하긴 할 건데 동영상에 올라가도 22는 그냥 심지어 안 보고 바로 23 보셔도 돼요. 22가 물론 내용이 있겠죠. 근데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Fast. 저는 다음 시간에는 거의 23에 올인할 겁니다. Important.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21을 해버릴까 뭐 이런 뜻이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안 했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